지금도 전업으로 하고 네네. 계시잖아요. 예. 앞으로 오랜 시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확신이 드셨어요? 저의 유튜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분? 가시기 전에 제 유튜브를 좀 컨설팅 먼저 해주시면 제가 반대로 저희가 컨설팅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제 걸 시청하다가 어쩌다 보니 저와 함께 교육도 듣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뭘 개선해야 되는가. 이거 그냥 순수한 궁금증인데 네. 대표님은 그럼 유튜브를 네.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 말고 네. 다른 분야나 다른 걸로 해보실 생각은 혹시 뭐 해보신 적 있어요? 있죠. 그래서 사실 하는 게 인터뷰. 인터뷰. 다른 분야건 뭐건 사업을 좀 자리 잡으신 분들 만나는 게 제일 재밌어가지고 그걸 정말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도 많이 가고 있죠. 그건 재밌어요. 근데 저는 다른 분야에서도 어쨌든 월천 이렇게 하시는 분 만나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거를 컨텐츠화하고 있죠. 근데 보는 입장에서 재밌느냐는 거지. 일반적으로 민구님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다고? 네, 그분들 다양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민구님이 이렇게 강의처럼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도움되고 좋은데 재미로만 따지면 그게 더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제가 항상 라이브 때도 말하잖아. 잠자기 좋은 방송. 잠이 잘 오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그 셀러들 찾아가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지금도 하는 거죠. 잘 되는 분들. 그래서 두 분이 잘 돼야 제가 또 찾아가고. 두 분은 근데 잘 될 수밖에 없어. 만약에 하면. 그러니까 시간만 들이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예, 오늘은 이제 민구님과 함께 교육을 하셨던 교육생 두 분과 네.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아침마당인데 진짜 제가 어떡하지? 해보세요. 이제 얼마 전에 마지막 교육이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교육 어떠셨나요? 후기를 진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욕할까봐 앞선 기수분들께도 어땠는지 물어보지 않았네.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진짜? 그건 있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되겠다 싶은 건 들지 않아요? 이러면 되는구나. 예. 저도 그 자신이 있어서 사실 한 거고 두 분은 아마 제 플랜대로면 올 하반기쯤 월천터뷰 나오지 않을까? 두 분 지금 하시는 그 액션들로 봐서는 게다가 부업도 안 하시니까 완벽하지. 게다가 지금 추진력이 사업자 이거 내는 속도는 지금 1등이에요. 그 누구보다 사업자 늘리는 거 1등이라서 제가 매번 말하지만 월 1억을 누구보다 빨리 찍고 싶으면 제가 제로부터 시작해도 사업자 10개 바로 할 것 같거든요. 나는 시간이 진짜 없어요. 10개 하면은 정신 없을 것 같아서 못 하는 거고 1억을 빨리 찍고 싶으면 사업자 10개 후닥 하는 게 맞죠. 20개, 100개도 사실 하면 되는 거고 1억. 근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잘 하실 것 같고 아까 말하다가 진짜 나왔는데 공격은 진짜 이거 하시다 보면은 공격은 무조건 받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을 거예요. 이 대표님 밖에서 봐주시죠. 저는 아무 말까지 안 했는데. 요즘 대표적인 공격이 그거예요. 그냥 잘 나간다 싶으면 갑자기 내 매출이 정말 반토막이 나. 그래서 몇 개 체크해보면 내 제품은 다 내 제품끼리 원래 보통 묶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 끼어드는 것도 있는데 중국 사업자 명의가 중국이야. 근데 프로그램으로 내 제품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내 제품과 같다고 다 카탈로그 묶고 막상 상세 페이지 가면은 이 제품은 뭐 둘러댔어요. 제가 봤을 때는 텍스트를 이상하게 둘러요. 이 제품은 뭐 중국에서 발송되어 있는 것으로 혹은 뭐 발송처가 다름으로 둘러대놨는데 막상 구매를 하면은 품절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산다거나 말도 안 되는 아니면 이제 내가 어느 도매처를 쓰는지 아니까 그 도매처에 발주를 넣겠죠. 그게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미지 퍼다 쓰는 거랑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갖다 붙는 게 제일 골치 아픈 거. 정말 어떻게 보면 물론 그때 대처 방안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애들 때문에 어쨌든 일시적으로 내 매출이 주는 거니까 그게 오면은 괜찮다고 하지만 현타가 와요. 그리고 그때 뭐 한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월 1억을 찍고 나면 세상에서 제일 기쁘거든요. 2, 3억 대보다 1억 대 최고야. 월 1억 대 그 기쁨은 평생을 저는 못 잊을 건데 2억에서 1억 대로 떨어지면 괜찮아. 3억에서 2억대로 떨어져도 괜찮잖아요. 근데 1억대가 무너지면 와 그냥 철렁해요. 와 어떡하지? 1억대가 그러니까 와
마치 월천에서 이제 100대로 떨어진 거지. 그러면 출렁하죠. 그럼 당연히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럼 상품 묶이거나 할 때 음. 갈아엎기에 하면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나요? 그것도 있고 중국 애들이라면 신고를 해야 돼. 얘 지금 본인 제품도 아니고 네이버에 신고하면서 며칠 잘라낼 수도 있거든. 네이버에서 퇴점시키면 떨어져 나가는데 한국 셀러나 뭐 이런 애들이면 사실은 한 번씩 갈아엎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게 제가 상표 내는 거랑 이제 워터마크도 그거 가지고 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든 건데 나에게 어떻게 보면 지재권이 있는 건데 얘가 달라붙었다 라고 해서 좀 쳐내는 거를 플랜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사업의 단점이 경찰서 가는 건데 네. 경찰서를 이제 보낼 수도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 고발을 항상 당하기만 하고 조사만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애들을 내가 고발도 할 줄 알아야 되는. 요즘 쉽거든요. 우체국 들어가면 내용 증명도 그냥 앉아서 다 할 수 있어요. 앉아서 온라인으로 다 내용 증명하면 우체부가 알아서 가서 내용 증명 전달해주고 수치 미확인도 확인되고 더 나가서 이제 고발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가야 되는 게 요즘 판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인 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대화 주제가 위탁 배송 쇼핑몰 시작했지만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 교육생은 다른 교육생 분들이랑 다르게 위탁 배송 셀링을 하시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했었어요? 위탁 배송을 뭐 맛만 맞아요. 거기서 막 맛보고 왔지. 재료인데 다른 거 이것저것 돌다가 이제 맛은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구님한테 배워서 확신을 좀 하게 된 케이스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화면엔 안 보이겠지만 이분은 둘 다 잘 될 건데 스타일은 좀 다르게 갈 거예요. 내가 예상컨대 약간 잔머리파. 잔머리파고 여기는 행동파. 뭔가 이렇게만 하세요 하면 그대로 빨리 할 스타일이고 잔머리파라서 약간 다른 스타일로 물론 둘 다 잘 돼요. 그 잔머리가 먹힐 때도 있고 물론 안 될 때도 있지만 먹히면 또 좀 더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멈칫했을 때 이분은 또 계속 바른 대로 갈 거라서 각각 다르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거 쇼핑몰 위탁 배송 하셨을 때 네네. 처음부터 약간 매출이 잘 나오셨어요? 민구님한테 배웠을 때 이전에 배우기 전에는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만족할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한계점이 분명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한계점이 느껴져서 거기서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겠다 싶어갖고 사실 민구님한테 이제 정석적으로 배워서 더 크게 제 사업체를 좀 크게 운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받게 된 거고 사실 지금은 0원부터 다시 매출을 시작해가지고 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속도는 더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되겠다 확신이 확실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전주에 대비해서 항상 주문은 좀 더 늘었을 테니까 그렇죠. 올린 만큼 늘었을 거고 서서히 이제 그 맛도 알았을 거야. 새로운 도매 사이트 게시도 조금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우리 끝내고 나서 게시하고 요 재미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말에 올리고 월요일에 게시하고 요 재미 딱 하면은 잘 될 거예요. 그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모든 쇼핑몰 다 동시에 시작하셨나요? 저는 모든 쇼핑몰을 동시에 다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른 유튜브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탁 배송은 다 올리는 게 핵심이다 해갖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일단 다 올리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한 쇼핑몰 하기보다는 프로그램 같은 걸 사용하셨겠네요? 네, 뭐 어설프게라도 뭐 이셀러스나 플레이부터 같은 프로그램 써서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혼자 하는 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혼자 그냥 생 초짜에서 하는 건 잘 못하겠고 어디서든 민구님한테 배우는 게 내가 돈 준 거 같은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도넛을 사오길 잘했어. 근데 이셀러스 같은 경우는 사용법을 익히기도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용법은 다 익히셨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사용법을 익혔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극대하게 막 판매가 잘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이셀러스는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모든 툴이라는 게 사실 사용법을 아는 거하고 잘 파는 거하고는 사실 별개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익숙해진 건 일단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잘 따지를 하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단계도 많이 못 가요. 오늘 주제가 어쨌든 주제가 뭐였죠? 위탁 배송 쇼핑몰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그렇지. 이유입니다. 그 단계도 대부분 못 가. 그렇죠. 프로그램 익히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고. 그렇죠. 지금 안 계신 보셨죠? 옆에서 지켜봤죠. 아, 근데 태반이 다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젊으시니까 젊은 분들이 하기는 진짜 괜찮아. 대부분 이제 되게 멋이 없는 사업이니까 진짜 평균 연령이 지금 내가 가도 막내인 곳이 많아요. 가도 어디 뭐 다른 도매 사이트 교육 가도 아직도 젊은 촉에 속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사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 그 지루함만 좀 그렇지 궤도까지의 그 지루함 그게 그거 큰것 같습니다. 그 지루함을 타파하는 게 그 다음 첫 직원이 있으면 이제 안 할 수가 없거든. 월급을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하루에 10만 원 돈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또 동기부여 받아서 또 나가고 그런 식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패하는 이유잖아요. 두 분이 생각하는 실패 이유는 뭐 같아요? 두 분은 아직까지는 실패는 안 한 거잖아. 도전 중인데 저는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꾸준함인 그치, 맞아. 것 같아요. 막 궤도에 가기 전까지 계속 이게 되나? 약간 이 생각 엄청 들잖아요. 주문 한두 개 가지고 이걸 내가 먹고 살 수 있나? 이 생각 때문에. 진짜 중요해. 그게 다라서 더 이상 찍을 게 없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사업이 사실 음.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물론 완전 돈이 없을 때는 못하겠지만 엄청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하는 만큼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민구님 스타일로 하면 광고료도 안 나고 다 큰 비용들이 안 나가니까 사실 이 사업 자체로는 실패할 이유는 없는데 이 제가 봤을 때 실패하는 이유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고된 단순 작업들을 견뎌내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다. 맞아. 혼자 하면 더 그런 것 같고 궤도까지 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저야 진짜 그때 밥값이 없었으니까 했던 것 같은데 나는 하고 나서 편하게 말하는 거야. 그냥 밖에서 일만 하세요 이러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저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빡세. 제가 신청 항상 듣기 전에 신청서 쓰잖아요. 다들 목숨 걸고 한다고 안 거시더라고. 목숨 걸고 정부 사업 자꾸 발표하고 서류 쓰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사무실에도 잘 안 나왔어요. 나보다 얼굴 보기 힘들던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랜만이에요. 혼자 있더라고 항상.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또 교육생분들끼리 얘기 나누는 걸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효율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효율이라는 것도 이게 위탁 배송의 큰 걸림돌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오히려 효율을 생각하면 더 진도가 안 나간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건데 잔머리파와 행동파가 있는데 그 잔머리 부분이 효율하고 살짝 연관이 있죠. 근데 알고 나서 하는 효율을 추구하는 거랑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목록 이미지 그냥 주는 거 그나마 내 딴에 잔머리 굴려서 젠트레이드에서 뭐 10개를 주면 남들은 다 1번 많이 쓰겠지. 나는 뭐 10번도 많이 쓸 거 한 9번? 9번으로 그냥 쫙 올린다거나. 그래서 초보 때는 그냥 그걸 모르면 그냥 무조건 주는 거 쓰지 말라. 내가 힘들면 매출이 더 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궤도에 알고 이 흐름을 다 아는 대표님 정도 되면은 효율을 추구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가 안 되는 부분을 효율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동화가 되는 부분에 쓸데없이 시간을 엄청 쓴다거나 이 부분이 포인트라서 근데 앞에 있는 대표님은 그걸 아니까 제가 마음대로 잔머리 써보셔라고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잘하셔요.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도 막 맡겨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답이 나오니까 되게 좋은 거고 초보분들에게는 정말 제발 잔머리 쓰지 말고 오히려 선택의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되지 않을까라고 싶으면 그게 잘못된 길이다. 그렇지. 초보 때는 그냥 클릭하면 올라가면 이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된 길이다.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고 월천 넘으면 이제 자유롭게 나만의 전략을 한번
만들면 되게 좋은 거죠. 시간 들여서 막 그때 말했던 대로 막 상세 페이지 한번 그 하루면 되거든요. 막 이렇게 갤러리처럼 만드는 것도 날 잡아서 한 번만 만들면 어느샌가 다음 달에 좀 더 올라가 있는 거지. 그런 것도 한번 하루만 날 잡아서 태그 공부, 링크, 하이퍼링크랑 이미지 태그만 공부해도 나의 고도물이니까 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 해도 매출이 바로 몇십 프로 뛸 거고. 그리고 우리는 광고를 안 하지만 나는 또 광고를 한번 해볼래. 그 시간 써도 또 매출이 오를 거고. 근데 이거 하면서 정말 실패 많이 하는 분들의 요소를 많이 갖고 계세요. 정부 지원 사업 하시는 분들. 아, 맞아. 첫 번째로 진짜 많이 이탈하세요. 왜냐면은 정부 지원 사업 사실 서류만 좀 꼼꼼히 쓰면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 이 위탁 배송은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탈하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또 잔머리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미 잔머리 스타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잔머리를 쓴다는 건 효율을 진짜 중요시 여기는 타입이라는 건데 이게 저도 처음에 할 때 되게 놀랐는데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사업이 없지. 아, 분야가 그렇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효율을 따질수록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기 전까지는 효율을 따져봤자 그 효율이 아니에요. 오히려 효율이 저하되는 거고 사실 월천까지는 제일 잘 파는 분을 보면요 그냥 우직한 분들 막 그 군인처럼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탁탁탁탁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출근도 잘 안 하시고 열심히 하는. 하셔가지고 옆에 대표님이 저는 여지껏 제일 잘 하셨던 성공 사례 타입과는 제일 가깝다고 그렇지. 맞아. 보여지는데 기대돼. 많이 오염되긴 했는데 이쪽에 뭐지? 아직 천을 아직 안 찍었는데 벌써 오염되면 어떡해. 좀 그래서 한 달 후쯤에 결과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보통 교육 끝나면 과제 드리고 한 달 후에 회식을 하잖아요. 그때 또 이때 잘했던 분이 막 빠르게 갈 때도 있고 이때 잔머리파가 또 되게 성장한 케이스도 있고 근데 결과 보면 재밌어요. 근데 두 분은 이미 다 잘하고 있어서 교육 기간 내 성과는 어떻게 다른 기수들에 비해 이번 기수분들은 어떻다고 보여지시나요? 이번에는 두 분 같은 경우는 보통 정도고 다른 분들은 진짜 제가 만난 분 중에 진짜 제일 초보분들이었어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사건도 터지고 그래도 그래도 궤도에 오르신 분도 있으니까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솔직히 이전 기수가 너무 압도적이었어서 이번 기수는 보통인데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진짜 속도가 빨라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업은 시작점에서 파생되지만 실패할 이유는 없어서 궤도에 오르지만 그 다음부터 각자 또 가는 방향도 되게 달라져요. 진짜 솔루션 회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때 매번 말하지만 도매처 차리면 제가 또 지원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막 인터뷰해도 되니까 인터뷰에서 사실 배송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추천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매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데이터를 진짜 제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을 대신에 두 분 젊으니까 허튼 데만 안 쓰면 되지 않을까? 술, 여자 이렇게 그것만 아니면 근데 만약 돈 많이 벌게 되시면은 허튼 짓은 꼭 한 번씩은 이 잔머리파가 왠지 심지어 잘생겼어. 무조건 100% 하시는 거예요. 비싼 외제차를 사는지. 대표님 차 벌써 있잖아. 근데 아마 바뀔 거예요. 벌써 외제차 타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이미 목비권을 행사. 근데 이런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거다. 진짜 근데 너무 단조롭고 재미가 없어서 이미 좀 가지신 분들은 실패해요. 이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을 못 견디는 거지. 이미 막 독 3사를 타고 있고 이러면은 어렵지. 실패 요인이 하나 실패요. 그렇죠. 이미 가진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아무것도 안 해. 외제차 타십니까? 역시 사치죠, 사치. 그렇지. 이제 월천 찍고 이제 자리만 여기로 옮기면 딱 되는 분이 또. 진짜 한 달 뒤가 전화를 근데 저는 한 분 이렇게
성공적인 요인만 모아놓으신 대표님이시긴 한데 네. 저는 약간 걱정됐던 부분이 네. 또 많이 실패하시는 분들의 특징 하나 네. 약간 너무 과도하게 불태우는 아, 분들이 계시죠. 그 소문은 들었어요. 초반부터 너무 에너지를 100을 다 쓰고 있다. 그 소문은 들렸어. 근데 제 총량이 많아서 저쪽에 진짜? 고려하면서 아직 지금 30대죠? 예. 아, 그럼 초반이니까? 초반이죠. 예, 그럼? 33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냥 여기 올 때마다 슬그머니 밤새시라고 에너지 음료가 들어간 처음에는 카페인으로 했다가 슬그머니 빡세 나도 모르게 텐션이 유지되도록 에너지 음료가 살짝 들어간 음료를 사왔는데 먹고도 잘하시더라고요. 확실히 효과 좋죠. 예, 예, 마인드적인 건지 몰라도 마시면 좀 그날은 잠이 안 와요. 맞아요. 효과 있어. 근데 저도 그래서 진짜 좀 내려가면 일부러 커피 먹고 컨디션 좋은 날은 참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아픈 얘기기도 한데 사실 그 제일 포텐 터지시는 타입은 궁극적으로 딱 터지는 타입은 또 약간 잔머리파 분들이 약간 크게 터지실 때는 그렇거든요. 그렇지. 우직한 분들은 안정적이지만 크게 터지실 확률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그건 것 같아. 지름의 정도? 보통 잔머리파들이 그래도 한 번씩 과감하게 지르거든요. 우직함은 이제 여기서 약간 떨어지고 나면 약간 못 질러. 직원 채용할 때도 되게 멈칫하고 그냥 내가 좀 더 해야지. 근데 여기선 지르고 나서 사실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게 보이는 순간 지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결국 내가 돈 넣어서 이렇게 PC방처럼 한 바퀴만 굴리면 다 들어오는구나만 알면 사실 질러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약간 멈칫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시스템화를 하냐 마냐 그 단계 때도 한 번씩은 질러야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사례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세무 신고 이제 앞으로 매출 많아지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오직한 분들은 타입이 세무 신고도 자기가 한번 직접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막 홈택스에서 해보시는데 네. 그럼 또 잔머리파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맡기죠. 이렇게 또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직접 하는 게 너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점이 되면 항상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을 때 무조건 사야 돼요. 당연히 내가 지금 완전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니면 저는 그렇게 선택해요. 뭐 주차건 뭐건 비싸건 싸건 그냥 내가 바로 그냥 돈으로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그냥 몇천 원 안 해도 여기 올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사소한 고속도로인데 그냥 1,000원인가 2,000원? 더 내면은 1분이라도 더 빠르면 저는 그냥 유료로 그래서 와서 그냥 시간 벌고 체력 벌고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닐 때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월 1,000 넘고 약간 궤도가 됐을 때 지금부터 다 지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처음엔 또 안 지르다가 지르려니까 잘 못하는 거지 사람들이. 나 혼자 이렇게 죽어라 하다가 이 사람 돈도 줘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그거가 2차 장벽? 그쵸. 월 1,000 다음에는 이제 5,000을 가기 위해서는 약간 지름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지를 수 있냐 없냐 그건 것 같아. 5,000을 찍고 오실 분 중에 생각나는 분이 아마 이기분인데 이기분의 그분이 사실은 1등은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잔머리파였던 것 같아. 구매 대행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분이 요즘 들리는 소식에 이제 매출 인증도 가끔 해주거든요. 근데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시스템화도 되게 잘했고 바로 그냥 신상 이렇게 알바 시스템 해가지고 이분은 그냥 저절로 5,000 찍고 한번 오지 않을까. 시간 문제지. 그래서 하반기 때 5,000 찍고 여행 갈 거라고 티켓 인증, 그러니까 티켓을 끊고 나는 무조건 5,000 찍으면 갈 거다라고 아예 그냥 예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이분은 될 것 같다. 그 생각했어. 그분 직원이 한 어느 정도? 직원 없어요. 근데 다 알바로만 알바. 체계를 구축해놨어요. 이렇게 오면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토스해서 완성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체크 이렇게 보고 시스템을 갖췄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자를 약간 비슷하게 조금 빨리 늘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주변 분들은 아직도 막 하나로도 많이 하고 하나 하면서 막 회사 다니면서 병행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은 그냥 사업자 늘리면서 매출 분석하면서 나한테 맞는 도매처로 교체도 하고 그 작업만 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샌가 2기 분들 중에서는 1등으로 올라선 거지 매출이. 그분이 그때도 막 속도나 이런 게 베스트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궤도 이후에는 지르니까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위탁 배송이
많이들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은 이제 위탁 배송 교육도 끝나셨고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계속 업을 이어가셔야 될 텐데 계속 할 만하다고 이제 판단이 서셨나요? 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민구님 같은 경우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라는 게 사실 이게 비용이 얼마 나가고 수익이 얼마를 들어오냐, 그래서 뭐 몇 개월 안에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냐 이런 걸 사실 계산을 대략적이라도 해보면 이제 일정 수준 되면은 무조건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도 전업을 해서 이 사업체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서 따로 신경 쓰기 있으실 것 같은데 내 코스랑 비슷해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또 이게 정부 지원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정부 지원 사업이 늪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빠지면은 돌아올 수 없는. 연초에는 또 해도 될 것 같은 게 원래 1, 2월에 매출 줄잖아요. 구정 있고 이러니까. 그때는 또 정부 사업은 또 쏟아지니까. 그래서 뭐 저도 뭐 하긴 했어요. 하긴 해서 많이 받긴 했지만. 정부 지원 사업은 사실 사이드고 메인은 사실 이 위탁하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탁 매출이 또 정부 지원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진짜 유용하게 썼어요. 어쨌든 정부 지원 사업하면서 매출을 이렇게 잘 일으키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일단 선정만 되면 너무 사랑해. 민구님은 상도 정부 지원 사업 할때 상도 상도 넣고 뭐 왜 줬는지 모르겠. 그럼 민구님은 잔머리 파셨나요? 무식하게 하셨나요? 조금 공부하고 나서 잔머리가 된 파? 그렇죠. 저도 어떻게든 쉽게 하고 싶지. 누가 노가다를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알고 나서는 처음에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그때 얘기해 줬잖아요. 저는 풀토 EMP 이전에 OMP부터 쓰던 사람이니까 상품 도매처에서 하루하루 엑셀도 안 썼네. 수동으로 마켓에 등록하던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솔루션 간 것만 해도 발전인데 그것도 노가다잖아요. 그걸 했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 자동화를 한 거니까 잔머리파가 지금은 저도 된 거고 다른 분들이 잔머리 쓰는 거 봤을 때 판단을 해줄 수 있지. 이거는 제가 하면 하루면 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쉬운 잔머리면은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거 저는 하루면 100만 개를 하니까 이건 안 먹히는 잔머리다. 이 정도가 되니까 지금 잔머리파. 속성도 비슷해. 속성도 저는 일부러 바꾸진 않잖아요. 뭐 솔직히 노출을 위해서면은 재질이 플라스틱만 노출이 되면 사실 이게 쇠로 되어 있어도 플라스틱을 해야 맞거든요. 1페이지 노출되려면. 근데 나는 오래 가고 약간 정석 쪽을 좋아하니까 그냥 길게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넣으면 언젠간 그래도 얘도 노출시켜주겠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교육생분은 이제 지금도 전업으로 하고 네네. 계시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확신이 드셨어요? 앞으로 오랜 시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이 드셨어요? 저도 이제 사이드로 작년 9월쯤에 이제 사이드로 회사 다니면서 부업식으로 하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제가 올리는 상품 수 비례해서 이제 매출이 나는 거는 당연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예, 앞으로 쭉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민구님처럼 10년을 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드는데 10년간 이거 하는 건 좀 진짜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거였고 더뎠지. 저도 더딘 거죠. 그러니까 빨리 진화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10년 안에 뭔가 더 큰 회사가 됐거나 다른 걸 하는 것도 이것만 10년 하는 거 참 드문 케이스. 여기서 번 돈으로 다른 거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두 분은 더 빨리 하는 게 맞지. 저도 이제는 다른 거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 매출이 아마 줄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데이 데이터가 1년간 아무것도 제가 최근 한 교육했으니까 한 1년간 신상을 안 했거든요. 안 한 거니까 한 1억은 줄었을 거예요. 월 매출은 1억은 준 거지.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고 기존 거를 올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리면 다시 조금 오를 것 같아요. 재입고된 거나 이런 것들 처리하면. 그래서 이것만 하면은 평생 하기는 빡셀 것 같고 뭔가 그 다음 단계 진화하기 위한 발돋움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뭐 내 회사가 더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진짜 정말 죄송한데 민구님 항상 유튜브나 그 온라인 교육을 보면 사업자 늘리지 마라. 한 개부터 해서 하는 거를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사업자 내리는 방식이 잘못된 거구나 사실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기마다 달라요. 맞아요. 그렇죠. 사업자를 늘려서 왁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만 건식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게 근데 키우는 게 하나라도 좀 제대로 키워놓으면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걸 하나라도 있는 상태에서 내가 99개를 가는 거랑 아무것도 아닌데 100개 먼저 내놓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서 처음에는 내지 말라고 하고 하나라도 제대로 키운 다음에 보통 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하나 자리 잡는 데까지 그래도 몇 달까지 걸리니까 흐름만 알면은 두 분은 그래서 지금은 내셔라 막 하는 거지. 이 정도면 흐름을 다 아시니까. 근데 나머지 두 분은 절대 더 이상 일단 뭐 멈추시고 일단 흐름을 파악하셔라라고 하는 거죠. 가정인데 만약에 사업자를 그렇게 늘려서 하신다고 하면은 네. 그 같은 상품을 다 다른 사업자에 다 넣으실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뭐 5개 해서 넣는 게 효율적일까요? 최대한 다른 게 당연히 더 좋은 건데 부족하지. 사업자는 많고 상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같은 걸 넣어야지. 최대한 다른 걸 넣되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지금도 저도 제 사업자 2개는 똑같은 거 올린 것 같아요. 똑같이 올려서 그냥 얽히고 설켜서 그냥 알아서 팔려라 약간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른 공급사도 넣어보고. 그러니까 재미는 없죠. 사실 이 위탁배송이 업무가 막 다른 업무들은 막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막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위탁배송은 앉아서 해야 되니까 사실 재미는 없죠. 저는 회사 생활을 그렇게 즐겁게 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지금 하는 게 뭐랄까 그 물고기 잡는 투망 뿌려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한 마리씩 잡히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저는 되게 팔릴 때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럼 이제 흐름을 탄 거예요. 재밌잖아 팔리면.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담당자님도 진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왔던 분께서는 이제 어쨌든 사람과 그런 걸 또 중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죠. 어쨌든 혼자 박혀서 내가 그때 초반에 한 1년 할 때는 말 한마디 안 했으니까 CS 빼고는 고객 말고는 고객하고 그래서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성공의 1단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판매의 기쁨. 그렇지. 그 재미를 느끼면 어쨌든 재미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CS의 고통. 근데 두 분은 제가 슬쩍 얘기해봤는데 아직 CS의 고통은 공감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안 하니까. 다음에 CS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번 해봐야겠네. 이거는 진짜 한 시간 토론 나와요.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맞아서 스타일마다 다른 건데, 그렇지. 네, 그리고 직원을 뽑아서도 CS를 시키느냐 마느냐도 선택. 근데 시키면 솔직히 매출은 더 오르겠지만 더 많이 관둘 수도 있고 더 힘들어할 수도 있어가지고. 진짜 난해한 문제인 것 같아요. CS를 하면은 한 건이라도 솔직히 아까 투망 뿌리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 딱 대량 걸렸을 때 그 기쁨. 그렇죠. 대량 이렇게 여러 번 할 때 대량 걸린 사람 막 골든벨 쏘듯이 막 그냥 쏘거든요. 그런 걸 한번 본 분 있으십니까? 많은 건 아닌데 뭐 5, 60개 이런 그런 느낌. 아직 왕건이가 가끔 걸려요. 왕건이 한 번. 촬영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거의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너무하게 시간 안